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의 묘미가 가득가득한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오늘장 주목해볼 만한 섹터나 테마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볼 텐데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올라올라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요.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저 질문 많이 받네요. 네, 두 분 다 해당이 돼요. 두 분 다. 네. 온라인 쇼핑 많이 하세요? 좀 어떤 거 구매하세요? 우리 앵커님은 앵커님이 쇼핑을 좀 좋아하고 저는 주로 먹을 것만 좀 많이 시키죠. 역시 예상했어요. 어떤 거 주로 먹는 거 많이 시키세요? 일단 체리콕? 벌크형을 좀 좋아합니다. 네? 벌크형. 벌크? 이게 소식하시는 이 두 분이기 때문에 벌크형의 이 뜻을 잘 모르는데 그게 벌크는 뭐예요? 몸을 키우다. 이게 요만한 이 먹거리가 이만큼씩 좀 크게 좀 포장해서 파는 대용량을 벌크라고 하는데 저는 이 벌크를 많이 하죠. 우리 아나운서님은? 저는 사실 옷도 사실 많이 사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는 건 사실 화장품이요? 화장품을 제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도 최근에는 좀 운동할 때 쓰는 모자 이제 온라인 스토어로 이용을 해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오늘 주제는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 지난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전체 거래액이요 1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확히 15조 904억 원인데요. 두 달 연속 3월, 4월에 15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온라인 거래가요 15.2%나 넘게 상승했고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이전 월별 거래액이 11조에서 12조 원이었는데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이 소비가 그러니까 회복 단계를 훌쩍 넘어선 셈이죠. 그 중에서도 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무려 10조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모바일 쇼핑 거래가요 10조 7,3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34% 늘었고요. 2018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이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섭니다. 특히 음식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 중에 모바일 거래 비중이 97.2%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쇼핑을 할 때 모바일을 통해서 좀 많이 주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동, 유아용품이 79.3%, 여행, 교통 서비스가 75.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아마 그 중에서도 저를 포함, 우리 대표님을 포함해서 이 음식 비중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폭증한 여행, 레저, 온라인 소비 이 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 배달 음식,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 건강제품, 간편식 거래가 늘면서 1년 전보다 음식 서비스 분야가 56.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기저 효과를 톡톡히 누린 부문 소비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해 급감했다가 올해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문화, 레저, 특히 두드러져 보이죠. 84.5%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재택근무, 집콕 영향으로 생활, 주방, 가전, 통신기기, 이 정보기술 부문에서도 같은 기간 25.9%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 음식이나 가전은 이 집콕 영향을 제대로 작용한 것 같고 이 여행이나 교통, 문화, 레저 서비스가 저렇게 많이 늘어났던 건 이 백신 접종에 의한 야외 활동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이 이커머스 업체들이요 하루빨리 국내외 여행, 공연, 숙박, 상품 판매를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는요, 올해 연초부터 해외 숙박권, 항공권, 패키지 상품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롯데 홈쇼핑에서도 이 소규모 여행 트렌드를 예측해서 한 명만 모여도 떠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국내 항공권을 50% 이상 할인해주는 센 항공딜도 오픈했고요. 그리고 인기 뮤지컬 연극의 단독 공연 회차
티몬 스테이지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가에서도 국내 숙박 카테고리 거래액이요. 서서히 회복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위생과 안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여행과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렇게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 관련 플랫폼 사업을 진행한 업계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라이브 커머스죠. 네, 맞습니다. 라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봤어요. 네. 그 라이브 쇼핑 맞나요? 라방은 이제 라이브 방송의 방송. 줄임말인데요. 맞아요. 라이브 그 쇼핑도 맞고요. 요즘 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소비 환경 중심 축이요. 오프라인으로 이제 변모하다 보니까 라방이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실시간으로 소비자랑 소통을 하면서 제품을 홍보하는 동시에 물건을 판매까지 할 수 있어서 이 일거양득의 효과로 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저렴한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근 모바일 플랫폼을 갖춘 포털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 게임사까지 다들 나서서 라방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통업계에서도 이 자체 라방 브랜드를 키우는데 열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성수 라방이라는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몬, NS 홈쇼핑, 신세계 TV 쇼핑, 현대 라바트 등 라방 쇼핑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라방 진행자를 인플루언서에서 많이 이제 채용을 뽑는 맞아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2020년 4천억 원에서요, 올해는요, 2조 8천억 원. 네. 그리고 2023년에는 10조까지 성장할 전망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온라인몰 호황 속에서도 이커머스 업체들의 실적은 부진했어요, 대표님. 예, 일단은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지금 우리 김우수 아나운서님께서 준비해 오신 네. 이게 지금 M세대, Z세대라고 좀 불리는 이 네. 세대가 지금 이 산업의 시대, 아니 산업의 어떤 흐름, 시대의 흐름인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쇼핑하면은 약간 이 온라인으로 이 의류를 사는 거는 좀 여러 번 실패를 좀 해봤기 맞아요. 때문에 그때 민 전문가님이랑 그렇죠. 쇼핑하러 여기 그 주변에 그렇죠. 저희는 뭐 가셨잖아요. 오프라인을 직접 가서 쇼핑하는 걸 좀 남자들의 경우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성분보다는 남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지금 이 M세대, Z세대라고 좀 불리는 네. 요즘에 이 친구들은 이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 네. 이게 작은 일이 나와서 개별 상품을 각각의 뭐 타임별로 뭐 20분짜리, 10분짜리 해서 그걸 보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네. 뭐 순간적으로 날라오는 뭐 할인 쿠폰도 좀 잡아서 네. 적용하고 저도 몇 번 들어가서 좀 구경을 좀 해봤지만 네. 아직까지는 저한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대 흐름이 저는 앞으로 이 시장 확대는 맞다라고 보는 게 지금 유튜브만 하더라도 그렇죠. 네. 요즘 이 M세대, Z세대에서 이 특화된 유튜버인데 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그들을 봤을 때 이분은 뭐 지금 우리가 지상파나 공중파에서 나오는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 유명한 연예인보다도 더욱더 유명한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 유통업체의 어떤 이 유튜버 아주 유명한 유튜버를 또 모셔와서 이걸 맞아요. 상품화하는 또 판매 전략으로 또 써먹는 유통 네. 이 메커니즘이 좀 바뀌는 그런 흐름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장은 사실 좀 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 맞다. 그런데 왜 지금 실적이 좀 부진했는가? 네. 지금 대표적인 게 인터파크와 티몬인데 네.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에서 다른 사업 부분은 이 매출의 신장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인터파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여행과 그다음에 공연 티켓 관련된 매출 비중이 과거에 그렇죠. 더 특화됐고 더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반기까지도 사실 이 실적이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좀 상대 좀 증가되면서 많이 올라갈 거리두기 이 완화 조치 또는 이 자가격리 어떤 면제 조치가 가시화된 이 시점이라면 충분하게 이 주가의 상승 갭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 즉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지금도 꾸준히 이 여행이나 문화 또 레저 수요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실적이 회복 흐름을 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나운서님. 네, 맞습니다. 인터파크가요,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요. 지난 3일 인터파크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시작으로 이 격리 해제, 그리고 확진자 수 감소 시 침체된 소비 욕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 출국자 수가 약 1,5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레저 관련 예약도 당연히 급증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2022년 매출액이 3조 5,083억 원, 영업이익 34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업황 반등에 따른 이런 실적 성장이 좀 기대돼서 앞으로 조금 더 주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플랫폼부터 또 전자결제, 또 포장 재지 관련주들까지 연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예, 충분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네. 어떤 산업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 사업이 호황인데 다른 네. 사업이 호황이 되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가령 전기차의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면 배터리 수요가 이 차가 증가할 늘어나는 수밖에 만큼 없죠.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럼 배터리 사업을 위해서 관련된 소재, 장비, 부품도 역시 네. 수익 또는 수혜가 당연히 뭐 그쵸. 완연할 수밖에 없는 그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온라인이라는 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지만 직접 받는 건 오프라인 어떤 배송 형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포장재, 물류, 그다음에 유통주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중간 집합 물질이 뭐 최근에 그게 좀 생각이 안 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좀 공부했던 지오소프트 시간에 좀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원매자가 물류를 직접 배송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인 상태에서 물류단지를 보내면 네. 물류단지 안에서 패킹까지 다 합니다. 오아시스 마켓 그렇죠. 컬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물류업자가 단순한 대행의 영역을 넘어서 이 재고 관리와 유통 관리까지 다 도맡아는 맞아요. 대행의 개념의 어떤 사업으로 좀 변모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에도 충분하게 좀 영향이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럼 대표님 이 관련주들 어떻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잠시만 제가 좀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일단은 뭐 온라인 쇼핑 관련주인데요. 지금 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우리가 온라인몰, 근데 이게 오프라인과 겸용해서 갖고 있는 이 모일이거든요. 네. 잠깐 좀 화면을 보죠. 온라인 쇼핑 관련주인데요. 신세계, 그다음에 GS 리테일, 롯데 쇼핑, 이마트, 현대백화점, 지오소프트 등이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좀 경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볼 수 있는 온라인몰의 강자는 뭐 쿠팡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인터파크나 그러니까 이커머스는 사실 오프라인의 어떤 물류 거점을 두고 있지 않은 네. 플랫폼화되는 어떤 온라인 유통 이 구조를 좀 갖고 있지만 네. 지금의 생태 구조에서는 오프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온라인까지 확장세를 갖고 있는 이런 대형 유통업체 신세계, GS 리테일, 롯데 쇼핑에 관련된 수혜가 본격화된다. 특히 이제 공격적인 지금 신세계 SSG.com도 크게 좀 주목을 좀 네.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수상항공시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이 지오소프트 이 부분은 아주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택배박스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이 이커머스 또는 온라인 이 쇼핑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따른 판매가 호조될수록 관련된 종목인데 네. 신풍재지, 한창재지, 영풍재지, 한솔재지, 태림포장, 신대양재지가 있고요. 과거의 대양재지는 현재 이 작년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현재 주권 거래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사 수익은 신대양재지 좀 몰린 이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종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네. 잠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 관련주, 택배박스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온라인 지금- 시장 관련된 네. 주 살펴볼 게 좀 많죠. 네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중간에 또 힌트를 주셨는데요. 온라인 쇼핑 관련주에서 지오소프트를 살짝 또 짚어주셨어요, 대표님. 예, 제가 지금 이 준비한 화면에서 좀 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전자결제 관련주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이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네. 전자결제 관련주도 당연히 네. 온라인 쇼핑의 최대 수혜주로 좀 우리가 구분될 수 있는 종목인데 네.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자, 시간이 알려주세요. 지금 오픈해주세요. 없기 때문에 상단에 이 전화번호, 하단에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자,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궁금증을 가득 안고 오늘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함에 따라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분석 사항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혹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만큼은 여러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여기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하지만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돈의 맛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